유튜브 형들 아프리카님들 어서 오시고 귀신같이 지난 진짜 개억가의 주가 끝나니까 이번 주는 보상인가? 애리조나가 오늘 개 극장으로 말도 안 되게 9회 말에 5점을 뽑아주면서 메인은 잘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뭐 많이 분석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컵스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컵스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고 그죠? 오늘 이제 뭐 축구도 있고 경기 많은데 지금 시간이 40분이 넘었네 벌써. 후딱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코멘트 위주로 축구부터 해가지고 가봅시다. 첫 번째 스페인 대 이집트 올림픽 축구고요. 아씨 이렇게 에어컨 트니까 춥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은 확정이 지었습니다. 스페인은 확정됐고 이집트도 사실 뭐 굉장히 유력한 상황. 애초에 있어서 양팀 다 무리할 필요가 없다. 스페인 입장에서도 뭐 그냥 설렁설렁 경기하면 되는 포인트고 이집트도 이번 대회 임하는 부분 자체가 뭐 원래도 사실 공격 쪽에 그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두 경기 연속 다 언더였던 부분들 스페인도 무리하지 않는 뭐 선에서 안전하게 좀 경기를 할 거고 찍으면 언더가 낫지 않나 이 경기는. 계속 올림픽이 제가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다득점 경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올림픽 좀 오바 쪽으로 해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요거는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무리할 만한 양팀 다 필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조용조용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 승패는 뭐 동기별가 없으니까 사실 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뭐 무승부 찍거나 그냥 고르고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언더 정도 보겠습니다. 언더 정도. 그죠? 스페인 입장에서도 1위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뭐 이집트 입장에서 뭐 무리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언더. 두 번째 모로코 대 이라크로 갑시다. 이것도 이제 올림픽 축구.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죽음의 지금 상황이죠. 아르헨티나도 지금 3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3점 모로코 3점 이라크 3점 죄다 3점이에요. 죄다 3점으로 지금 마지막 요 경기에서 승패가 좀 진출팀과 거기에 좀 갈리는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모로코가 좀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력도 더 좋은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 상대로 마지막에 버저비터 먹혀가지고 좀 모로코가 침몰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이번 대회에 나쁘지 않다.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잘 잠그면서 뭐 또 좋은 경기를 했었었고 우크라이나 상대로 좀 불운했던 부분에 있어서 글쎄 이라크가 전체적으로 뭐 점유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래도 전력적인 열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처지는 그림에 있어서 뭐 모로코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히미 그 아라인 그 공격수 있잖아요. 벌써 3골이야. 아르헨티나전도 저 새끼 2골이나 박았고 뭐 하키미까지 합류한 마당에 글쎄요 진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 상대가 이라크인 부분도 확실히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게 골득실 뭐 그 승자승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가 무승부였다면 모로코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못 이기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모로코 사이드로 모로코 승 뭐 오바까지. 근데 승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바보다는 배당 뭐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요. 가볍게 세 번째 이제 페네르바체 대 이제 루가노. 요거 이제 챔스 예선 3차 예선인가? 아무튼 간에 챔스 그 가는 길목에 있는데 홈앤더 어웨이로 진행하고 지난번에 그 루가노 홈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죠. 루가노가 3대4로 패배했었고 이때 아마 제가 영상에 못 남겼는데 깜빡하고 영상 끝나고 뭐 언급해 드렸는데 3차 예선 기본적으로 뭐 오바가 많이 난다. 그때 뭐 저기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있었나? 아니다 키우 경기 있었구나. 뭐 둘 다 오바가 화끈하게 났었는데 페네르바체 지금 전력 상태가 괜찮아요. 거기다가 감독도 무리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페네르바체 쪽으로 보는 게 당연히 무난한 경기로 좀 보여지고 올 시즌에 또 페네르바체가 돈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무난하게 승리를 좀 거둘 만한 부분이지 않나. 루가노는 저기 스위스 팀인데 기본적으로 홈빨이 좀 있지 원정에서 사실 뭐 힘을 잘 못 쓰는 팀이에요.
홈에서만 좀 공격적인 부분이 내는 몰아치는 힘이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 터키의 원정 감당할 만한 짬바가 없다. 뭐 승이나 뭐 마인승까지도 뭐 오바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인이 낫지 않나? 오바 나면 뭐 3대1, 4대1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마인승을 좀 더 추천드리고 오너버는 패스하겠습니다. 미국 대 이제 기니, 이것도 올림픽 축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양 팀이 다 그 뭐 걸려 있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프랑스만 지금 승점 6점에 미국 3점, 뉴질랜드 3점, 그리고 기니가 빵점인데 잠시만요. 어디 갔어? 기본적으로 뭐 아직 기니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프랑스랑 뉴질랜드랑 대결이기 때문에 이거 프랑스가 이겨버리면은 기니가 오늘 뭐 미국 상대로 대승을 거두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골차 이상 승리? 그죠? 그렇게 좀 가져갔을 때 진출에 대한 희망이 있는 부분인데 요건 제가 봤을 때 배당이 너무 짜요. 미국이 1.42배? 기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나비 케이타, 뭐 미드필더 모리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팀답게 이제 속도적인 강점이 있거든요. 지난 경기도 뭐 프랑스 상대로 나름대로 비비는 양상이었고 뉴질랜드 상대로도 기니가 막 지긴 했는데 더 공격적으로 좋은 찬스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글쎄요, 승에 대한 메리트가 막 그렇게 클까? 차라리 뭐 기니 입장에서도 지금 다득점 승리를 노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바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다득점만 보겠습니다. 다득점만. 저거는 뭐 2대2든가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좀 계산할 수 있어서 오바 쪽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솔직히 뭐 승패로 찍으라면 미국을 찍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요거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기가 많으니까 이거 그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대 말리, 이것도 올림픽 축구인데 말리 같은 경우가 이번 대회에서도 뭐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경기력은 말리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뭐 일본 상대로도 그랬었고, 아니다, 일본 상대 좀 밀렸었나? 이스라엘 상대로도 그랬었고, 공격 쪽에서 찬스는 많습니다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형국이에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뭐 NC소라든가 몇몇 그래도 그 갈았고 있는 자원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나 뭐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퇴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뭐 그러면서 게임을 쉽게 내줬었는데 지난 경기 이스라엘 상대로 확실히 많이 몰아치면서 추가 시간에 뭐 2골까지도 더 추가로 뽑아내면서 아주 이때 정배였나? 파라과이가? 아무튼 걔 극장 마인까지 좀 뽑아줬는데 요런 경기는 이제 무승부에 찍는 게 좋습니다. 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경기 또 파라과이와의 승패를 또 승점을 얘기 안 했구나. 탈락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1점. 그래서 말리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에 있어서는 또 진출에 대한 확률이 있거든요. 마지막 경기가 이제 일본 대 이스라엘이 1점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 골 싸움이라고 보고 경기력도 비슷비슷해요. 무승부의 뭐 이런 사이즈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승부의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요 정도인가 축구는? 오케이, 요 정도 보고요. 뭐 분석 안 한 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오바 쪽으로 봅니다. 오바 쪽으로. 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매치업이고, 뭐 근데 아르헨티나 승을 안 보는 이유는 그 인종차별 관련 이슈 때문에 그냥 패스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농구는 이제 일본 프렌 그리고 독일 마헨 요쪽으로 봅니다. 프랑스가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약간 잡은 고기에 힘을 많이 안 쓰는 것처럼 제가 볼 땐 보였거든요. 저기 어디야,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그래서 17.5는 제가 볼 때 좀 크지 않나 싶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외곽 안 터지면 좀 빡센 경기라
주력으로 찍긴 좀 빡세고 그래도 프렌 쪽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브라질 상대로 무난한 승리 보고 12.5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보이고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어반 둘 다 패스. 이제 물부로 넘어가면 되나? 오케이, 물부로 넘어가서 화면이 또 있나? 더 있고. 저번주 이제 볼티모어 대 토론토. 뭐 오늘 있었던 더블헤더는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좀 지저분하기는 해요. 확실히 양팀 경기가. 토론토도 어쨌든 간에 빠따가 지금 불개조가 미쳐 날뛰고 있어가지고 점수를 좀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타격전으로 갔을 때 토론토가 꿀리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거기에 이제 볼티모어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거너 핸더슨이라든가 지금 수비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지없이 뭐 두 번째 경기 에러 3개인가 냈고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이제 뭐 거너 핸더슨 에러 내자마자 바로 3런인가 쳐맞아가지고 또 경기 이상해질 뻔했죠. 그래서 내일 뭐 번스 대 배시 선발은 당연히 번스가 좋고 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토론토 빠따가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볼티가 저런 식으로 내야든 뭐 이렇게 수비 쪽에 실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메리트가 저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번스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간에 피홈런은 뭐 계속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에 대한 싸움은 분명히 번스가 좋긴 한데 배시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에 7월 성적이 지금 6점대로 흔들리는 구간에다가 번스 뭐 이닝도 잘 먹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발만 봤을 때는 뭐 볼티가 나은데 뭐 어쨌든 번스 같은 경우도 뭐 구위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범타 유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투수인데 너무 쉬운 거를 실수해요. 지금 볼티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오는 것도 못 던져. 그래서 병살 잡을 거를 계속 그냥 안타를 내 안타 줘버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뭐 저런 쉬운 볼을 언제까지 놓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심리적인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불펜 싸움으로 가서도 당연히 토론토 불펜 지금 쓰레기고 볼티 같은 경우가 그나마 불펜이 낮기는 한데 볼티모 불펜도 지금 막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뭐 전체적으로 셋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까지도 뭐 아주 안정감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이 좀 언더스러운 매치긴 합니다만 양팀의 뭐 수비든 뭐 빠따는 어쨌든 간에 터져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불펜 둘 다 좀 불안한 부분들 여러가지 봤을 때 8.5 오바를 먼저 보고요.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굳이 보면 토론토 프렌 물론 프렌 찍을 바엔 오바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프로. 그리고 두 번째 필라델피아 대 이제 양키스. 일본 축구는 패스? 일본 축구는 잘 모르겠어요. 표에도 이제 별점 2개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프렌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별로 막 찍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스라엘도 뭐 두 번 다 경기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듯. 그리고 핀란드 양키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발은 솔직히 둘 다 그 휠러 대 루이스 힐 둘 다 뭐 짱짱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선발은 뭐 믿을만한 매치에서 오바 8.5 기준점 줘놓고서 개정배 1.61이었나? 그죠? 그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제가 맞으면은 휠러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휠러가 진짜 오랜만에 7실점을 하면서 양키스 타선한테 완전히 무너졌었고 뭐 스탠턴까지 복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미로부터 데려온 아니다 치즘이 템파였지?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마이미였구나. 치즘을 데려온 부분에 치즘도 이제 뭐 멀티 홈런까지 터지면서 양키스가 확실히 뭔가 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게 또 뿜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내일 선발에 이제 에런 놀라 대 게리콜 또 한 번의 이제 에이스 피처 매치업이 또 붙어졌는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놀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타에 대한 좀 위험성 또 피홈런이 뭐 원래 그렇게 뭐 적은 투수도 아니고 뭐 게리콜도 최근에 흔들렸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타선에 대한 기대치는 오늘 경기도 별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양키스 타선 굉장히 매서운 흐름이고 분위기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흐름에 있어서 이거 그대로 양키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양키스 승에 역배까지 보고 뭐 풀엔 그리고 언오버는 비슷하게 점수 많이 날 것 같아요. 양키스가 다시 한번 완전 불바다 모드로 후려팰 수도 있는 매치가 아닌가 싶어서 오바까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역배 풀엔 오바 어제는 오바 안 봤나?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와 진짜 대단하더라 컵스. 신시가 최근에 진짜 뭐 개 이상하게 졌는데 진짜 뭔가 쎄해가지고 솔직히 주력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냥 뭔가 귀신같이 신시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브로 뺐는데 개같이 저 컵스 서브 한 폴락 나가지고 메인만 좀 먹었는데 내일 일단 TBD 대 스틸. 그러니까 신시 같은 경우 몬타스 로테이션 타이밍이 였습니다. 근데 몬타스가 미러키로 트레이드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불펜에서 롱릴리프 쓰거나 뭐 가끔 뭐 땜빵 선발 정도 뭐 아니면 뭐 벌크 가이 정도 쓸 수 있는 유닛을 좀 받아왔고 내일은 뭐 아마 불펜 데이 하든지 뭐 대체 선발로 신시가 쓸 부분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이 나오는데 그 스틸이 지난번에 한번 좀 흔들렸었던 부분과 지난 경기 직전 경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신시내티 상대로 전적이 안 좋기는 해요. 올 시즌 뭐 7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물론 수비가 좀 실책을 해가지고 에러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옛날부터 신시 상대로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경기는 특히나 뭐 오늘이 있었던 매치에서는 그 컵스가 이제 템파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파레데스가 뭐 준비가 안 됐어서 그런지 출전을 안 했거든요. 뭐 내일부터 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뭐 아마 좀 그 거쳐 그 이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바빴나 봐. 출전이 안 됐더라고. 내일부터는 좀 출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고 한 부분에 있어서 컵스 승을 봐주던가 아니면은 오바를 찍던가 이것도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선발에 있어서 조금 나은 부분과 파레데스 나오면은 뭐 컵스 타선도 오늘 진짜 못 치긴 하던데 오늘 못 쳤기 때문에 내일 또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언오바 같은 경우로 오바를 보는 이유는 스테이 어쨌든 CC 상대로 좀 약하긴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다득점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스턴 대 시애틀. 오늘 있었던 경기는 약간 좀 심판 판정이 좀 아쉽긴 했죠. 어쨌든 길버트가 그 공 하나 때문에 무너지면서 보스턴이 생각보다 좀 쉽게 승리를 좀 가져갔던 부분인데 내일 이제 팩스턴 대 카스티오. 팩스턴이 다시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팩스턴이 제가 뭐 다저스 시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표들이 안 좋아요. 애초에 다저스에서도 버린 이유 자체가 뭐 팩스턴이 꾸역꾸역 버텼던 경기들도 좀 많긴 하지만 세부 지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거기에 뭐 구속도 뭐 완전히 뭐 옛날에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었고 볼질도 심하고 시애틀 입장에서 뭐 점수를 낼만하다. 시애틀도 뭐 타선에서 계속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르자르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저스틴 터너까지도 지금 토론토에서 또 데려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시애틀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팩스턴 상대로의 뭐 그러니까 팩스턴의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카스티오가 최근에는 이제 홈런도 잘 안 맞고 있고 이닝도 먹어주면서 호투 기간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카스티오가 좌타자 상대로 올 시즌 굉장히 약해요. 올 시즌에 좀 부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우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도 2할인가 밖에 안 되고 근데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약했던 부분인데 보스턴이 어쨌든 좌타 라인이 굉장히 뭐 많잖아요. 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애틀이 팩스턴을 털면서 쉽게 가거나 아니면은 난타전 양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갈 거면 시애틀이 좀 낫다라고 보고 언어반은 9.5오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뉴욕 매치 대지 미네소타. 이 경기는 뭐 오늘은 우드 리차드슨이 사실 최근에 좀 불안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꾸역꾸역 버텼던 내용들과 최근에 좀 점수도 좀 더 주고 제구 흔들리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매치 빠따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매치가 뭐 아주 쉽게 승리를 좀 가져갔는데 그리고 솔직히 보강도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매치가 나쁘지 않게 하기도 했고 뭐 제시 윙커나 이런 애들 좀 데려오면서
근데 내일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 선발 매치업은 솔직히 머나야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 페스타라는 놈이 이제 미네소타 유망주인데, 미네소타 기본적으로 유망주 랭킹 4위고 투수로는 미네소타 유망주 1일 겁니다. 90말 중반대 페스트볼, 중후반대 페스트볼,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뭐 슬라이더 체인저 뭐 이런 변화구들 좀 던지는데, 6월 말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 3경기째 소화를 했었고, 처음 데뷔했을 때 5이닝 5실점, 그 다음 경기 5이닝 7실점,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최근 7월 24일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는 4.1이닝 1실점 7K, 4이닝 동안 7K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미네소타도 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데뷔했을 때는 사실 너무 못했는데, 애초에 기대치가 낮은 놈은 아닙니다. 미네소타에서 꽤나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 부분인데 최근 경기에서 호투했다라는 부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매치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선수에 대한 강점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고, 또 오늘 점수를 너무 많이 내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머나야가 최근에 흔들리는 좀 흐름이긴 하거든요. 직전 양키스전에도 볼질 너무 많이 하고 뭐 홈런도 2방인가 쳐맞았고 너무 불안했었고, 그 전에 마이미 상대로도 5실점 경기. 더군다나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 오늘 뭐 퀸타나는 못 털었지만 원래 저한 상대로 잘 치는 팀이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딱 눈에 보여지는 그 방어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표들 있잖아요. 지금 페스타가 몇 점이지? 8점이었나? ERA가? 8.16. 머나야가 뭐 올 시즌에 나쁘지 않아서 3점대, 3점 후반대잖아.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미네소타가 할만하다. 요거 미네소타 프렌 어느 번은 8.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페스타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빌만한 사이즈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휴스턴 대 피츠버그, 오늘 뭐 그러니까 승마헨 오바 쪽으로 봤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뭐 피치 마옵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진짜 피츠버그 빠따 답이 없더라. 물론 휴스턴 선발이 원래 블루스에서 갑자기 누구야, 그 불펜 셋업으로 자주 나오던 스캇이 나오면서 갑자기 좀 투수전 양상으로 가고 뭐 했던 부분인데, 참 제가 예측했던 경기 내용은 전혀 아니기는 했어요. 거기다 뭐 연장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승부가 좀 결정 났던 부분인데,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베일리 폴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부상 복귀죠. 지난 경기 이제 마이너 리앱 등판을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고, 선발에서는 뭐 헌터 브라운이 지난 경기 좀 억가를 당했는데도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흐름 자체는 선발에서는 헌터 브라운이 확실히 좋은데, 뭐 피치버그 빠따도 솔직히 오늘 뭐 프레슬리랑 헤이더를 털어가지고 뭐 모르겠어. 선발 계속 못 치다가 마무리를 털어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휴스턴이 지금 불펜이 조금 걸려요. 어제도 제가 분석하면서 그나마 쌩쌩한 놈이 이제 프레슬리나 헤이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오늘 실점하면서 투구수도 많았었고, 나머지 셋업은 또 스캇 같은 경우 오늘 뭐 3이닝까지 던지면서, 그 전에 3연투를 했는데 오늘 3이닝 던졌어요. 뭐 아브레우도 썼고, 그나마 쌩쌩한 놈도 둘 맞았고, 나머지 애들 다 좀 시들시들한 타이밍에서 불펜이 불안하다. 휴스턴이 기본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불펜입니다. 헌터 브라운은 그래도 잘 던져줄 것 같은데 뒷문이 좀 불안한 휴스턴이고, 피츠버그는 기본적으로 일단 베일리 폴터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뭐 선발 콜로에서 불펜 빅스를 영입했다 하더라도 피츠버그도 지금 필승조에 대한 연투가 있거든요. 오늘까지 던지면 3연투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휴스턴이 불펜이 불안해도 그냥 선발만 보고 휴스턴을 찍거나, 아니면은 다시금 오버로 찍거나, 다시금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승으로 가야 될지 오버로 간다 하면은 헌터 브라운이 개호투를 갈겼을 때 휴스턴 입장에서도 뭐 불펜이 또 털릴 가능성이 뭐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그대로 뭐 좀 뭐 4대1 5대2 뭐 약간 이런 스코어로 좀 굳을 수도 있으니 그게 불안한 거고, 승으로 간다 했을 때는 뭐 불펜이 불안한 부분들. 그래서 둘 다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 잘 골라 찍어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승 아니면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번째 이제 애리조나 대 워싱턴. 오늘 진짜 애리조나 빠따도 빠따인데 몽고메리 얘는 언제 해주냐 대체. 다른 뭐 에이스 피처들 지금 다 살아나는 구간인데
진짜 개같이 쳐맞더라 진짜로. 시작부터 그냥 게임 터뜨렸는데 어쨌든 애리조나 입장에서 다행인 부분은 오늘 뭐 그냥 경기가 터졌었기 때문에 불펜들 그냥 뭐 세코니 같은 애들 그냥 롱으로 내고 하면서 그냥 개 던졌는데 마지막에 피네건을 개 털면서 중간중간 조금 꾸역꾸역 따라가는 느낌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네건이 활용 정점을 찍어주면서 애리조나가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에 있어서 뭐 불펜을 아꼈다라는 부분이 애리조나 입장에서 뭐 다행인 부분이고, 넬슨 대 코빈 사실 원래는 기대치가 없는 놈들입니다. 넬슨도 뭐 애리조나 선발 중에서 뭐 만만한 놈이고, 워싱턴 코빈이야 원래 맛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넬슨 같은 경우 제가 뭐 최근에 뭐 7월달 특히나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7월 성적이 지금 2점대입니다. 2.97. 물론 이제 페스티벌 제외한 다른 변화구들에서의 강점은 아직까지는 없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이전에 한참 배팅볼이 시절보다는 좀 좋아진 흐름이 분명해 보이고, 또 워싱턴 같은 경우도 이탈자들이 계속 있는 흐름에 있어서 레인 토마스까지도 지금 나갔잖아요. 윙커까지도 나가고 오늘 점수를 근데 쓸데없이 좀 많이 냈단 말이죠. 내일 같은 경우 식을 만한 부분이고, 뭐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커터나 슬라이더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의외의 호투들이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도 오늘도 피네건이 털렸고 앞에 필승조들 다 붙였잖아요. 불펜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선발의 이닝을 먹어주는 게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코빈이 뭐 점수는 좀 줄 수는 있는, 당연히 줄 수는 있는데 뭐 3점 4점까지 뭐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닝은 먹어주는 모습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사실 뭐 워싱턴이 피네건까지 무너진 마당에서 상황적으로 애리조나가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느 바로 찍을 거면은 저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매치업은 난타전 갈 수 있는 매치업인데 최근에 어떤 기세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9점은 좀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그리고 샌디에고 대 이제 다저스. 이 경기는 조금 쉽지 않은 매치업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다저스도 그렇고 사실 샌디에고도 그렇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불펜 그 로버츠 감독 특유의 로테이션 이기고 있는데 그냥 등신 내버리잖아. 그냥 제가 뭐 한참 전부터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기고 있는데 그냥 불펜 그 로테이션을 정해놓고 게임하다 보니까 이기고 있어도 막 제 라미레즈 같은 등신들 내가지고 뭐 갑자기 역전당하고 막 이상한 경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노선 정리는 됐습니다. 라미레즈도 뭐 나가고 그리고 화삭에서 또 코패치 데려온 부분인데 코패치 뭐 오늘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불펜이 그나마 이제는 좀 괜찮아지긴 했으니까 완전한 구멍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여. 이전에는 이제 저 새끼 나오고 뭐 야부로 이런 새끼들 큰일 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누가 나와도 방화범이 될 것 같은 놈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대신 이제 선발진이 좀 고민인 상황에서 오늘은 뭐 글라스나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인데, 뭐 샌디 같은 경우도 보강을 통해서 뭐 지금 타선도 기본적으로 불을 뿜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타티스가 빠진 구간에서도 지금 뭐 불펜에서도 누구야 템파베이에서 뭐 아담이나 이런 애들 데려오면서 그죠?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불펜진은 어쨌든 구성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선발에서만 샌디가 비비면 할만하거든요. 선발에서만 비비면은. 근데 어쨌든 다저스 타선도 지금 사실 뭐 완전히 불을 뿜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홈런 아니면 점수 안 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접근하기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프렌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사실 오바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다저스들이 그 불질러주는 새끼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오바에 대한 메리트는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원래 다저스 경기 모르겠으면 그냥 오바 찍으면 됐잖아. 불펜이 그냥 불질러주니까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오바 찍으면 됐었잖아.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굳이 보면은 타선에 대한 지금 샌디에고에 대한 기대치, 또 샌디 같은 경우 어쨌든 다저스 시리즈에는 진심으로 임한다는 점과 오늘도 뭐 지고 있어도 제가 볼 때 추격조들 필승조들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비비는 양상의 경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오늘 경기도 없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비빌만은 하다. 이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도 샌디에고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렌 쪽으로 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이제 오클랜드. 이 경기도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뭐 로비레이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다저스전 1회에 그냥 제구 안 되면서 그냥 몸타만 존나 주면서 불안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짬바가 있어요 로비레이도. 그 이후에 완전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고, 시어스 같은 경우도 6월달에 한창 안 좋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나아지긴 했습니다. 물론 뭐 4월, 5월 이때 한창 좋았을 때만큼의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만, 한창 쳐맞으면서 막 그냥 뭐 순식간에 무너졌던 6월달 일정보다는 조금은 올라온 모습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오클도 지금 메이스 밀러 없고, 뭐 샘프 같은 경우도 솔레오가 애틀란타로 가고, 불펜 쪽에 이제 잭슨 같은 경우도 애틀란타로 가고, 사실 조금 이탈자들이 있으면서 뭔가 선수들의 좀 의욕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굳이 보면 언더로 봅니다. 굳이 보면 로비레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막아줄 걸로 좀 보고요. 모클 같은 경우도 뭐 없으니까. 샘프 같은 경우도 그나마 최근에 솔레어가 좀 살아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좀 계약이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그냥 파는 게 이득이니까, 트레이드로 보내는 게 이득이니까 뭐 보낸 부분인데, 어쨌든 타선 자체는 안 좋아지긴 했다. 뭐 선수들도 뭐 그렇게 그냥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의욕이 좀 떨어질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오클도 어쨌든 시어스가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점수가 별로 안 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승패로 찔 건 뭐 샘프 승이 나은 것 같긴 한데, 마인배당 1.9배인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그냥 안 빠따 경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